안녕하십니까 머니텐TV 구독자 여러분, 센장 김영렬입니다. 자, 7월 21일 금요일 투자 디톡스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투자 디톡스 시간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투자의 정보, 투자의 습관, 투자의 원칙 등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로 선정한 내용은 가치 투자입니다. 자, 벌써 제목에서부터 하품이 난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투자라는 것이 항상 가치를 중시하고 지금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을 사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지 이렇게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은 있는데요. 하지만 내가 그런 가치 투자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내가 관심을 두려 하는 투자 자산에 대해서 내가 매길 수 있는 내재 가치, 현재 가치, 미래 가치에 대해서 구분 능력을 갖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에 가치주는 조금 식상하고 시기가 좀 맞지 않는 투자 방식 아닙니까, 센장?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것은 항상 기본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기본을 정확히 익혀야만 성장주와 테마주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투자 디톡스 시간에는 가치 투자에 대한 이 개론적 정의를 조금 더 고민해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즘 시장에서는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죠. 가치주에 대한 투자, 특히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최근에는 가장 큰 인기를 보이고 있죠. 성장주에 대한 개념에는 최근 2차 전지라던가 그리고 AI 등과 같이 어떤 과학기술 발달에 대한 변화 등이 새로운 성장 이유가 된다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꼭 새롭다라고 해서 성장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최근에 포스코 그룹에 대한 변화를 보면은요, 전형적인 가치주의 성격을 갖고 있어 왔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회사의 가치와 회사가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가치,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성장 방향, 이런 것들에 변화가 생기니까 그런 가치주의 성향이 성장주로 전환되고 변화하는 그런 모습 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은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흐름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표시되어 있지만 평가와 정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각 스타일에 따른 투자의 원칙을 내가 정하고 가치에 대해서 재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려 하는 것은 바로 선택과 집중 등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둘 중에 현재 시장에서 유행하는 투자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때 내가 집중할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가치 투자에 대한 개념은 바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투자의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밸류 인베스팅이라고 딱 가치 투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등장한 책이고요. 브루스 글린왈드라는 경제학 박사, 그리고 비즈니스 스쿨의 담당 교수인 이 브루스 글린왈드가 2002년에 냈었던 책입니다. 좀 투자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는 출판사가 있을 거예요. 국일경제연구소라고 상당히 고전과 같은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가치 투자를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야 하며,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 투자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내용을 중점적으로 좀 다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고, 특히 기업들 중에 인텔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분석을 내놨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 반도체의 대표 성장주격인 이 인텔이 어떠한 기업 가치의 변화에서 성장의 의미를 담고 있고, 또 가치 투자로서의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등을 연차의 변화에 따라서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 등을 정리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서 강조하는 단 한 가지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한 챕터를 부분을 가지고 이 책에서 가장 강조했었던 부분, 바로 가치평가의 3요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자산 가치입니다. asset value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서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잠시 읽어보면은, 자산의 재생산 가치, 자유중립, 경쟁력 우위를 차지한 기업이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산 가치라는 것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순수 재무 상황 등을 놓고 볼 때 주주가 책임지는 순수한 재무제표 상황에서만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내재 가치를 뜻하는 것이 바로 기본적 자산 가치라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제 자료에서도 언급이 됐었던 내용이지만, 바로 이 자산 가치가 바로 내재 가치라는 표현도 쓰고요. 이를 밸류에이션 지표에서 많이들 활용하는 것이 바로 북밸류죠. PBR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이 자산 가치에 대한 내용이다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기억하고 있고, 내재 가치, 청산 가치 등등에 대한 기준 등은 알고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 이거보다 싼 주식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알아, 저평가되어 있는 거. 그런데 PBR 낮다고 무조건 덥석 물으면 시장에서 소외당하기 십상이야. 무거워. 그런 투자는 올바른 투자는 아니지 않아? 절대적으로 저평가라는 건 알겠는데 저평가가 해소될 만한 신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을 이제 오늘 강의 내용에서는 가장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조건 PBR이 1배보다 낮다라고 해서 좋은 주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해당되는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일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주식일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시장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유 말고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 미래 가치가 지금보다 높다는 정의를 해석을 끌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수익 가치 그리고 성장 가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읽어서 최근 상황과 어떤 식에 대한 응용을 해 나갈 수 있는지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책에서 내린 수익 가치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은요, 현재의 경쟁력 우위에서 나온 프랜차이즈의 가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말하는 건가? 저거는 어떤 의도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단어 상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부분 등이 아니에요. 자, 프랜차이즈에 대한 가치를 매겨서 이것을 수익 가치라는 개념으로 매겨보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Q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 누구는 이거를 외형이라고도 얘기할 거고요. 아니면 매출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몸집을 키울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럴 만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시장이 조성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만약 이것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는 자산 가치 말고 수익 가치의 의미를 더해서 미래 가치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익 가치가 더해졌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지금의 내가 관심을 두는 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 표현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여기서 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가치, 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가치라는 것은 어디 얼마나 매장을 많이 냈느냐에 대한 어떤 직관적인 하나의 그 단어 선택에서 우리가 해석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아이템을 향유하기 위해서 매출과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익이라는 것이 뒤따라오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가치평가의 두 번째의 중요한
수익 가치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내려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성장 가치에 대한 의미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부여할 것인지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텍스트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프랜차이즈 안에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경쟁력 우위의 이점을 누릴 때의 한정함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그로스 밸류라는 정의를 둬서 가치를 또 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Q가 늘어나서 이익이 올라온다라고 이 두 가지 항목이 증가한다라고 해서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수익가치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치열한 경쟁이 있겠죠. 그 치열한 경쟁이라 함은 그 과정에서 Q가 감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익이 감소할 수도 있어요. 왜? 비용이라는 것이 늘게 될 테니까. 그런데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경쟁력 우위의 이점을 누릴 수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부여할 수 있다? 성장 가치라는 것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치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의 힌트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어떤 거냐? 지금 보여드린 내용에 가치평가의 3요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주식 투자의 기본은요, 먼저 여기에서 1원칙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산 가치가 싸고 여기에 수익 가치를 더했었을 때 지금이 이쪽에 많이 자산 가치에 수렴하여 있는 자산이다라면은 이런 주식은 우리는 모아나가야 돼 라고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우선 1차적인 가치 투자의 정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이익이 나는 것까지는 우리는 보았지만 여기에다가 성장 가치까지도 한번 더해볼까 해서 만약 경쟁 우위의 이점을 보이는 기업이 있다라고 투자하면은 이건 역시 우리는 가치 투자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성장이라는 개념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성장주라고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정의를 정확하게 해석 내리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가치 투자를 우리는 사자의 관점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접근을 해봤어요. 다음은 이런 가치 투자에도 끝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성장주에도 투자하고 수익 가치를 반영한 투자가 수렴해서 이제는 그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될 때가 분명히 나오겠죠. 그러면 그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거꾸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쟁력 우위의 이점이 있을 때는 성장 가치가 있는 거지만 이게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성장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만큼은 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거를 경쟁력 우위 쪽으로 바꿔놓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경쟁 우위가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안 됐어. 그래서 주가가 돌아왔는데 Q도 내려가고 이익이 자꾸 내려가네.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이러면 수익 가치에 대한 매력도 별로 사라지는 거 아니야?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죠? 또 내려가겠죠. 자, 최근에 이 강의 내용을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머릿속에서 지금 둥둥 떠다닐 것들이 분명 AI 반도체 관련된 투자들, 2차 전지와 관련된 투자들 다 여기에 적용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투자가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과거 차이나 플레이가 강했었던 시기, 차화정이 날아가던 시기, 전차가 날아가던 시기 다 이 내용들이 다 적용이 됐었던 거죠. 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차이나 붐이 왔었을 때 조선주들의 랠리라든지 철강주들의 랠리와 더불어서 엄청난 변화를 보였었던 것이 있죠. 바로 태양광이었습니다. 자, 태양광이 사실 단순히 순수 화학 개념 정도로 접근을 했다가 태양광에 대한 수요 자체가 커져.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갔었죠.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 특히 당시 동양제철화학,
뭐 지금의 OCI 등과 같은 우리 기업들이 엄청나게 그에 대해서 증설에 나섰고 선점하겠다라는 의지 등을 보이면서 성장 가치까지 부여되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력 우위의 이점을 누리던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죠. 중국의 가격 공세가 시작되면서 경쟁력 우위에 대한 이점이 사라지니까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 여기까지 빠진 건 이해할 수도 있어. 중국하고 한판 붙는다는데.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뭐가 또 망가지기 시작을 했죠.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와 보조금을 주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또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니까는 굳이 태양광을 써야 돼라는 분위기까지도 갔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하락하고 이익이 감소하게 되니까 수익 가치가 또 내려오는 현상까지 나타났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런 과정 자체를 지금 모든 투자에서 이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투자라고 하는 부분이 단지 부기나 싼 주식 등을 투자하는 방식에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투자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 수익 가치와 성장 가치에 대한 정의를 어떤 식으로 내리느냐에 따라 내가 접근하고 있는 분야, 활동하는 분야에 있어서 투자의 원칙과 기준이 만들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내용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구로 제가 선정한 부분은 성장의 탄생과 가치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성장은 탄생했을 때가 가장 예뻐요. 우리 아이들도 항상 그랬지만은 아이들은 얼마나 예쁩니까? 태어났을 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죠. 하지만 이제 이런 아이들이 아이가 되고 또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까지 되어가는 과정이 있죠. 물론 성인이 됐다라고 해서 아이가 징그럽다거나 눈에 넣어서 아프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님들은 분명히 안 계실 거예요. 분명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는 성장의 개념이 하나의 탄생과 그 해당되는 짧은 시간에 해당된다라면은 가치 투자와 가치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완성에 대해서 좀 더 다가서는 그 과정에 있다라는 거죠. 그 모습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가치 투자인 겁니다. 왜 워렌 버핏을 가치 투자의 대가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이 수익률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다라면은 그런 대가의 소리를 듣지는 못했을 겁니다. 재무적 투자자, 전략자 투자자로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주식을 매입을 했었을 때는 이 기업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 거다도 중요하겠지만 이 기업의 고용 창출과 경제 기여 그리고 그런 가치,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수익 가치와 성장 가치를 스스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느냐 이것을 보면서 인생을 같이 하겠다라는 것의 개념이 바로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 투자라고 하는 부분 등은 우리는 완성을 위해서 걷는 마라톤과 같은 것이다. 호흡을 조금 길게 가져가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항상 성장주들은요, 질투를 받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최근에 2차 전지주들도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서 뭐 누가 맞다 틀리다를 가지고 논쟁을 해봐야 투자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대신 항상 성장주들은 질투를 받아왔었다라는 거, 이 기준 용어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가치주들은요, 우량 주식들은 주가가 오른다라고 질투를 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러움을 받죠. 여러분, 애플이 3조 달러 시가총액이 넘어섰다라고 해서 질투를 받던가요? 그렇진 않죠. 아, 대단하다. 저 회사 정말 대단하다. 엔비디아가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니까 아이고 저거 못 사서 아니면 저거 언제쯤 무너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저 기업 대단하다. 한 우물만 파니까 저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가치 투자라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 가치. 아까도 제가 여러 가지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 성장 가치 여러 가지 등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가치를 찾기 위해서 뭐 재무제표도 많이 보고 탐방도 가보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루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는 이익이에요.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서 말하는 이 성장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바이오가 항상 고생하는 부분 등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익에 대한 개념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제가 하나 꼭 봐주셨으면 싶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에 대한 가치를 어떤 식으로 평가할 건가. 우리는 회사의 인적 자원에 대한 가치를 정의 내리려 할 때 오너 또는 CEO에 대한 평가를 가장 중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런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때도 있기는 합니다. 아주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결단 등이 필요한 산업과 기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뭔가 성장을 빨리 하고 그 성장을 가치로서 완성시켜가는 기업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기업 안에 사람들도 달라 보이고 기업과 동일하게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뜻이냐?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어떤 회사가 갑자기 매출이 2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이익은 3배가 늘었다. 자, 이렇게 숫자가 찍히는 변화를 보이게 되면요. 그 안에 사람들도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아야만 됩니다. 문제는 평가를 받는데요. 오너는 엄청나게 인센티브를 받고, 근데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큼 이익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조직 문화가 경직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를 키워나가는 수익 가치와 성장 가치를 키워나가는 기업은요,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인생 주기도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고속 승진을 해요. 더 제가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30대, 40대지만 임원이 막 탄생을 합니다. 그런 기업들은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구현내고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구현되는 것도 없는데 30대 직원을 임원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회사는 별로 없어요. 그거는 이제 뭐 오너 일가에서나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회사의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임원들의 연령대가 어떤지, 그리고 얼마나 그들의 근속 연수라던가 아니면 승진 변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감지되는지, 만약 그런 것들이 보이는 기업이다라면은 이 기업은 정말 질투를 당장 받을지 모르지만은 결국 성장을 이뤄내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뭐 흐름이 좋아가지고 갑자기 주가도 튀고 실적도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임원진들이 뭐 10년 전 그 사람들과 별로 바뀌는 바가 없더라, 이런 경우는요, 운이 좋았던 거예요. 운이 좋아서 그 흐름을 존버하다가 회사를 바꿔놓은 것은 아닌데 그냥 흐름만 좋아졌었다라는 거죠. 본질적인 가치와 성장 가치를 확보해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투자 디톡스 시간에는 가치 투자를 구성하는 것의 이 가치에 대한 정의, 이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 그 가치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7월 21일 투자 디톡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